정책을 위한 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 주관해 주시는 홍기로 위원장님의 대회사가 발제 작업권자로 참석해 주셔서 무엇보다 이분은 우리 송창권 위원님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의회 오기 전부터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몸소 실천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해야 될 걸 거꾸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조금 앉아있는 소관이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송창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예전에 좀 기업들, 아주 단편적인 기업들, 그리고 뭐 가끔 영화나 그런 걸 보면서 외국의 어떤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느꼈던 게 전부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 7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오케이가 없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저희들이.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이걸 국가가 어렵다고 해서 생겨난 그냥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라고 볼 것인지, 뭐 지금은 어떤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국의 영화를 보면서는 아이들과 관련된 관리감독 기관들의 힘이 참 아주 강하다라는, 강제적으로 필연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이 아닌, 원래 가정 속에서도 생겨나는 폭력이든 학교든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정리를 시키고 내장을 권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힘들이 많이 듭니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그만큼 이 관련 법령들이 결국은 헌법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가 지방정부도 책임이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보완하고 하는 전제적 준비 과정이 이런 토론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고 관심이 높아질 때 제도가 마련되고 보완되고 강화되지 않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시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중요한 의견들이 잘 모아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성과가 되는 날을 희망해 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시는 송창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특별을 합치도의회 도의원하고 있는 송창권입니다. 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말씀 편히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강 가족입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 알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서 처리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된 것은 제가 양보를 해서 조례 초안이라든지 만들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 겸 같이 공동으로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왔고요. 또 하나는 전혀 모르는 경우다. 이거는 좀 더 주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있는 조례죠. 입양 관련한 문화나 이제 가정 지원들을 해 나가는 이런 조례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다른 부분은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약간 지원책대를 하는 것은 또 이해 충돌도 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살짝이 분발 물러서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께서
아주 뭐 저보다 더 앞서서 함께 해주셔서 참 큰 힘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존경하는 우리 한기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선뜻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좀 든든합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강성희 의원님, 현지용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의원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얼굴 비추고 간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이제 떠나도 됩니다. 예, 전혀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좀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행부 두 쪽 기관에서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 과장님 감사하고 우리 장학관님 어디 계시죠? 장학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도청 노래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중심에서 두 분 이제 의원님이랑 좀 잘 이끌어 주시고요. 교육청 노래는 우리 저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교육 의원님 오시진 않았지만은 권순철 연구위원님도 왔다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뒤에 있구나. 예. 그래서 오늘은 현재 있는 조례를 좀 개정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명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 좀 들어지고 해서 오늘 그 입양 관련한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조례 제명도 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름도 이게 무슨 좀 용어가 토론회 말고 다르게 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한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그럼 토론회로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느라고 우리 저기 사회부 양기훈 우리 정책연구위원님 늘 제가 주제를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늘 고생 많은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주무관님 어디 계시죠? 여기서 좀 실무적으로 계속 애쓰고 계신데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기로 위원장님 두 분 이렇게 좀 잘 우리 위원들하면 제가 알아서 좀 하겠지만 참 애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수님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해준 우리 대학생인 우리 이제 입양인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입양 가족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대표 기자님이시지만 토론자로 이제 참석하는 그런 걸로 해서 함께 해준 우리 기자님 대표님들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양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손정권 의원님이 11대 때부터 열심히 입양 가정으로서 워낙 모험적으로 입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활동, 사회적인 어떤 인식 개선에 대해 앞장서고 있어서 저희들 유명한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이 일에 관해서도 입양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용입니다. 위원장님 하시면 나머지 원인은 안 하는 건데 강성희 위원장님은 일단 예결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고 일단 제가 입양에 관련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이제 얼굴 비쳤으니까 가셔도 된다고 하는데 주제는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수고를 보내주십니다. 하나 둘 셋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의관 이기교수라고 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다양성과 생명의 소중함, 입양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인 입양에 대한 첫 번째는 입양 가족을 약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 시민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재신 교수님이 연구를 진행한 부분을 좀 인용을 말씀해드리면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작게 미세하게 평상시에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제주도에도 보육원이 이제 한 5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호아동 미해 교육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입양아동도 입양아동이지만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오히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아동들이 제일 먼저 상처받는 곳이 학교에 가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아동들은 이제 본인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제 공개를 안 하면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육원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준비되지 않게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호아동 이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입을 하고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세 번째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아동 이해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보호아동 이해 교육을 이제 저하고 또 이제 그 당사자 단체하고 같이 했던 부분들도 제가 제시를 좀 해놨고 이런 지금 아기 토끼의 가족의 이제 동화책인데 이거 보육원에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발음을 알고 어린이집 갔다 와서 왜 우리 집은 달라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보육원 선생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만든 거고 선생님들 이렇게 법률구조공단까지 왜냐하면 직접 그런 이제 그 법률적으로 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은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제 입양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문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콘텐츠나 교육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교육, 필수 교육으로 소수라도 전체가 아니라도 교직원들의 담임 상담교사 정도는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더불어서 제주도가 먼저 보호아동,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을 출발했으니까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보호아동 이해 교육까지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변미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지역 입양 실태 및 현황이라는 주제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이현아 연구위원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십니다. 입양 생활법과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하셨던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와 제주도에서 입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짚어보고 지금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정책 과제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양 대상 아동 발생 현황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입양 대상 아동이라고 하면 입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동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누적이 아니고 그 2020년대에 발생한 이제 그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의 이제 숫자이죠.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6명, 2021년에 6명, 그리고 2022년에 1명, 그리고 2023년에 7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22년에 갑자기 입양 대상 아동이 1명인 것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그 담당자에게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희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동 정책이 이 그 가정 중심의 어떤 보호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 그 시설이나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설로 가겠다, 입양을 좀 보류하겠다 이런 이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을 이제 꼭 채용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가정에 아동들이 이제 키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그 방향으로 목표를 지향하다 보니까 좀 그 입양 가려는 대상 아동 수가 급격히 좀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2023년 되면 급격히 또 늘어났잖아요. 그건 또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해서
5 내외 입양을 하지 않는 이유를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주도는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전국과 비교했을 때. 신자녀처럼 양육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여기잖아요. 그래서 훨씬 우리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입양 아동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특화된 어떤 교육들을 좀 한다면 훨씬 입양을 좀 활성화할 수 있고 인식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입양 아동이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라든지 아동 1인당 20만 원 정도 1년 사후 체계 관리가 1년이다 보니까 1년 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입양 전에 가정립하게 보호된 아동은 월 한 명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월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입양 축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정도 국비로 입양 후에 한 번 지급되는 게 있고, 그리고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이 만 18세 될 때까지 20만 원 한 명당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 아동은 또 장애가 심한 아동과 심하지 않은 아동으로 나누어서 6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이렇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여기와 더불어서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입양 아동 중에 대학에 입학한 아동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 지금 2024년에 신유 사업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입양 아동의 축하금을 좀 올렸습니다. 동비 국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장애 아동은 700만 원까지 이렇게 축하금 초기 정착 지원금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아동의 상해 보험도 이렇게 68,500원 정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보험, 이런 것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입양 문화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입양 가정에 대한 어떤 편견, 그리고 입양 아동에 대한 어떤 편견, 또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 아동을 어떻게 친자식처럼 잘 키워야 될지, 어떻게 잘 키우는 게 똑같이 키우는 건지 더 잘 키우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추상적인 저희들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또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관련 어떤 연구를 좀 확대해서 인식을 좀 구체적으로 쉽게 또 제주도민의 어떤 특성에 좀 맞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지원 강화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성별로, 연령별로, 장애 유무별로 이 입양 아동의 특징들을 좀 반영하고 입양 가정의 상황에 좀 맞게 좀 세분화된 정책들을 좀 고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후 관리 체계인데요.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지만 입양 가족들이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사후관리 체계가 최근에는 아동 인권 때문에 좀 그 아동의 나이별로 사후 체계를 달리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논의 수준 속에서 우리는 좀 사후관리 체계를 조금 유동성 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입양 아동의 권리입니다. 실은 입양 가정과 그리고 입양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 법들이 성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특례법에는 그 파양 부분에 있어서 13세 이상 아동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 외의 조항에 대해서는 아동의 의견을 묻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아동의 어떤 그 권리, 참정권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아동의 기본권과 처우라든지 정체성 등과 관련해서 아동의 어떤 의사를 좀 존중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조례나 법
쪽으로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어떻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인가. 최근에는 촉법 선언이 14세에서 9세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아동들은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적어도 초등학생 아니면 만 9세일 때도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동의 연령도 13세로 가져갈지 9세로 가져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가 아동학을 또 전공하신 분들을 또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발표는 네, 토론회는 양진건 교수님께서 사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과장을 맡은 진작교회 교수 양진건 교수입니다. 제가 여기 과장을 맡게 된 이유가 송창곤 의원님 부탁으로 앉기도 했지만은 저 자신도 송창곤 의원이나 저나 입양 부모입니다. 저는 현재 이남 사녀 아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남 3녀가 입양입니다. 일남 2녀가 외국인 아프리카 애들. 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오늘 아까 발표 통계 2020년부터 얘기하시는데 저는 2018년도부터 제주도 입양 부모회 회장을 한 10여 년 맡으면서 초창기에 입양 부모님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한 10년을 꽤나 아무런 지원도 없었고 그야말로 그때는 편견뿐이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좋은 시간 보면서 감개무량했습니다. 감개무량했는데 좌장으로서 오늘 이 토론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5분요. 제가 소개를 좀 먼저 드리죠. 함께하는 심리상담센터 센터장님이신 신동훈 선생님, 리얼제이드 대표의 김지은 선생님, 그 다음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것 같은데 국내 성인 입양인 표순영 선생님, 그 다음에 실무를 맡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부 청소년과의 정순 선생님, 또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정서회복과 장학과를 계시는 이진희 선생님, 이 5분한테 토론 부탁드리는데 한 분 8분씩 좀 해주십시오. 8분 시간을 8분씩 시간을 시켜서 나중에 질의응답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신동훈 센터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주도 조천읍 신천리에서 함께하는 심리상담센터를 섬기고 있는 신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3년도에 딸아이를 입양해서 2016년도에 제주도에 이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사 와서 가장 제주도뿐만 아니라 입양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입양에 대한 편견이 의외로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딸아이가 그 입양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에게 입양 자주모임 회장님과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를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년 동안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입양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저께 휴일이어서 친구와 같이 조금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하고 좀 더 친해지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 친구가 입양 말하기를 한 거예요. 제 딸아이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장난이냐 진짜냐. 진짜 우리는 입양 가정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입양 아동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입양인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주변에서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아이들이 그것을 다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안 좋은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집안에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강의를 꼼꼼히 준비하고 PPT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딸아이가 자기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나가는 걸 보면서 저하고 같이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 강사가 돼서 자기가 PPT 넘기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PPT 넘기고 주 강사라고 제가 보조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이 좋은 거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딸아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입양 현장에서 그 입양 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강아지, 고양이 입양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입양 게임 입양하세요 하는 게임이 있어요.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 입양하세요 하는 게임하고 그 강아지, 고양이에 대한 입양 이슈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식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입양은 사실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입양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가족 친구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큰 힘을 받습니다. 가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족 모두가 다 존중받고 이해받고 격려를 받아야 된다 했더니 이 친구들이 번쩍 손들고 나 다문화 가족이에요, 나 한부모 가족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더 자신있게 드러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반편견 입양 교육 강의를 입양 가정 부모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견을 우리가 극복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지원하면서 살자라고 하지만 마지막 저희 가족 동영상을 보면서 입양을 통해서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구나, 입양을 통해서도 정말 얼마든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 동영상을 보시고 울기도 하시고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격려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셔도 또 이 반편견 입양 교육을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반편견 입양 교육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서 더 많은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 입양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성인이라든지 또 다양한 계층의 분들에게 이런 반편견 입양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리얼저지 대표의 김지은 대표께서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제주 김지은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다, 그리고 상합지대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대만에도 수출돼가지고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보건복지부 위원회 위원님들과 송창건 의원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보호과정이 필요해요 가정 입학과 입양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기 아동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가정 모집 공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호가정을 찾는 것은 어려워서 많은 아이들이 위탁가정이 아닌 시설로 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입양아동은 지난해 229명 중 79명이 국내 가정을 찾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었고 국내 입양 현황이 2019년도에 370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어 61%라는
감소했다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토론자는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보호시설보다는 가정이 더 안정감을 느끼며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가정위탁은 성공한 제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0조 가족이 없는 아동의 보호에 따라 미국, 스웨덴, 그리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 80년대에 시동을 걸었지만 운영이 중단되었고 다시 200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2003년 정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정위탁에 대해 모르는 이들도 많고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아직은 가정위탁 제도가 활발한 편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제도는 가장 먼저 조부모가 우선적으로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조부모를 제외한 팔촌인의 친인척이 보호하는 친인척 가정위탁, 영구자 가정이 없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탁 가정을 통해 아동을 일시 보호하게 됩니다. 수십 명 또는 많게는 수백 명까지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은 원투원식의 관리로 더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에게는 시설보다 훨씬 적합한 장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서는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고 집단 생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 아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더러 고민을 들어줄 시간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는 가정위탁과 같은 보호가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위탁 가정 그리고 입양까지도 지원적인 부분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위와 같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 그리고 여러 매체 등에서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 입양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가정위탁 보호에 맡겨진 아이는 215명, 시설 보호는 272명, 2022년도에는 215명, 그리고 시설 보호에 맡겨진 아이들은 215명, 251명, 그리고 지난해는 224명, 그리고 시설 보호는 237명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입양이 아닌 경우 대부분 시설 보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갖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입양 가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검사 치료비,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가정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지원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보호하기로 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아이에게 더 집중과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이기에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위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1960년도부터 국가가 나서 위탁 가정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시스템을 탄탄히 구축해 왔습니다. 위탁 양육 비용 지원 이외에도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기저귀 수당, 교통비, 교육비 지원 등 의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고아원과 같은 시설은 대부분 없어졌으며 가정에서 지내는 위탁 가정의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선진국을 따라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미국의 지원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은 시설에서 보호할 때 드는 부지, 그리고 건축,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능한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마련해주고 그렇다 보니 이 안에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 그리고 에디 머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마릴린 먼로, 존 레논 등도 가정위탁 지원을 보호를 받았고 세계적인 유명인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여건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이를 보호하는 제도가 굳게 자리 잡다 보니 아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따뜻하다고 알려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입양 가정이 제대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국가 차원으로는 예산 부족이라고 미루기보다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사실과 복지사회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 된다는 것에 인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 아동복지법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부모의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는 국가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가 나설 수 있는 법이 탄탄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부의 음주와 폭력, 친모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유년 시절에 친부에 의해 신체적 학대를 받았던 부산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아픔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부모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원해야만 합니다. 상처받은 아동의 올바른 정서 발달을 위해 국가가 나서고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 노력이 모여 내 아이처럼 사랑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많은 입양 가정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보호 가정에서 자란 스티브 잡스와 같은 천재를 키워낼 수 있는 복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성인 입양인으로서 최수영 선생님의 개인적인 고백이실까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인 입양인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직접적인 입양 당사자로서 이 입양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가 가지는 입양 인식이 또 입양인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들을 미쳐왔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뿌리 내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런 반편견 교육은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입양 아동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000년 생후 4개월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전 부모님께서 앞서서 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이제 공개 입양이 활성화되고 있던 시기여서 화려한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공개 입양을 통해서 입양이 되었고요.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입양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부모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입양에 대한 주제도 집 안에서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제가 첫째고요. 제 밑으로 입양된 동생이 4명 더 있어서 3남 2녀 입양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양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입양 모임, 입양 친구들 또래 모임 아니면 전국 모임 이런 다양한 모임들을 갔는데 거기에만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입양은 사랑입니다, 입양은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들으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입양됐어요 막 이러고 저 동생이 4명인데 4명까지 다 입양됐어요 막 이렇게 이제 주변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학원에서 했는데 들으시고 선생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시고 어머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명이가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자꾸 자기가 입양됐다고 또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엄마가 맞아요, 수명이 입양된 거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수업 때 저를 이제 칠판 앞으로 부르시더니 수명이는 입양이 됐어. 근데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고 진짜 너무 멋있는 거고 진짜 엄청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도 입양이 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 어깨는 또 여기까지 올라가서 진짜 우리 가족 너무 멋있어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회적 편견들은 항상 있었는데 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긍정적이고 저희 가족 안에서는 사랑이 넘치는데 주변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이제 편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그게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부모님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그러면 지금 엄마가 널 낳은 건 아닌 거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치, 낳은 건 아니지.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아니 가짜는 아니고 왜 엄마가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닌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새어머님들이 좋은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이 봤을 때. 그래서 저한테 막 집안일도 다 해야 돼? 아니면 부모님이 좀 학대해? 너 방 제일 작아? 막 이러면서 저를 좀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친구들이 아기를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이렇게 저를 위축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막장 드라마에서 또 뭐 문제가 있으면 일단 무슨 갑자기 자기 친생 부모가 막 나타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입양을 되게 복잡하고 뭔가 갈등의 원인으로 생각하면서 입양 가정이 문제를 겪지 않을까 하는 이런 편견들을 심어주게 돼요. 다루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중에 오늘의 토론의 주제인 입양 관련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하지 않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송창권 위원장님과 또 여기 오신 우리 입양 가족 부모님들께 내년부터는 입양 인식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의 경험을 토대로 또 강의를 해줬을 때 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할 것 같고 제주도에는 또 3명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지자체에서의 역할은 또 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또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제 발표에서 나왔나요? 교육 대상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또 지자체에서는 유치원 대상, 또 아동복지기관 관계자, 부모들 대상, 체계적인 또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좀 더 이런 시간들이 좀 일찍 왔더라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송창권 위원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요런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아까 통계도 그러는데 도외에서 우리 도내에 입양된 지금 한 22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누적으로 했을 때 한 220여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자녀들도 다 도외에서 말고 도내에서 도내 입양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서 도내 입양은 카운트가 안 되죠. 그 부분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양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신부 과장님이 또 오셔가지고 본인도 이렇게 많이 배우셨겠지만은 그런 신부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강조할 부분도 생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교육청에 신무자로 도교육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서회복과의 장학관이신 이지미 선생님 마지막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서회복과에 지금 반편견 입양교육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정책 토론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오늘 따뜻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뭐 개인 생각은 아니고 저희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반편된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2015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저희 송성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양교육 관련해서 조례 현황을 지금 찾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도교육청 제주도가 2019년 그리고 이후에 뭐 좀 저조합니다. 제정이 돼서 총 이제 전국 3곳의 교육청 조례가 이제 교육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래서 이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입양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 초등은 사회도덕교과나 중등은 뭐 사회도덕윤리기가 다양한 교과에 입양 인식 개선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좀 찾기는 어렵고 가족의 다양한 형태, 다양성의 존중 이런 방향으로 일반 이제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입양 인식 개선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좀 띠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전문 강사님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한 곳, 이곳에 와 계시던데 아까 학부 한국 입양 홍보회 사업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는 학교 신청을 받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아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인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저학년의 인식 개선이라는 게 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학년은 당연히 강화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좀 부족하다 싶은 초등 고학년과 중등에도 지금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도 좀 노력을 기할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치도나 교육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지게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한국입양홍보회 팀장이고요. 제가 반평 입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지미 장학사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추가할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지금 교육을 진행할 때 지금 여기는 이렇게 2가지밖에 안 돼 있긴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디테일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수업 따로 강연이 따로 있고요. 초1, 2, 초3, 4, 초5, 6, 중, 5, 성인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강연이 달라요. 각 대상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제가 건의사항인데요. 중고등학생에 대한 수업이 많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 대부분 중고등학생 교육이 12월 달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 교육이 입시 시험이 끝나니까 학사 일정 중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끝냈기 때문에 쉬는 시간 거의 많거든요. 대부분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데 교육 자체가 12월 30일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교육이 끝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중요한 지적 같고요. 이렇게 전문적인 기관 말고 개인적인 지휘하실 분 안 계시나요? 개인적인 사적인 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제주도 입양 가족 단체 모임 FTG 공동체 대표로 있는 고성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정순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입양 정책 과정이 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공무원이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1년이나 2년 되면 금방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민간에 하다가 이게 지방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교회에서도 만약에 입양 관련 그런 부분이 온다면은 좀 전문화된 그 분들한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변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입양의 날 행사가 5월 11일 날 입양의 날인데 이 주에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동권리 보장을 해서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이제 아동권리 보장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경기도, 인천, 광주, 강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제주도는 코로나 전에 딱 한 번 해보고 저희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주도하고 계속 얘기는 되고 있지만은 작년에는 예산 문제로 되지 않아갖고 올해도 찾아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입양했을 때는 우리가 중앙입양원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었는데 아동권리 보장원이라는 곳에 가다 보니까 저희 입양 가족들이 상당히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문화 가정들이 전국적인 조직에서 활성화되는데 저희 한국 입양 홍보에도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들도 입양 회의든 국내든 한 2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적이라든가 아니면 보호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공개적인 가족과의 공개적인 입장이지만은 일부 대표들은 같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가정인탁 지원센터에서 간부를 하고 있는데, 아동 보호를 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는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동들이 일단 가정 보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변함없이 그 가정에서 지낼 수 있다는 그 입양 자체는 어쨌든 보호 방법으로서, 물론 가족이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입양이라는 게 많이 활성화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입양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혈연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걸 숨기고 했었지만, 사실 아까도 통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를 못한다는 것뿐이지 어떤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양을 했는데 친자녀하고 이렇게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단지 그냥 가족이라는 가족법에 속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해준다라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좋은 의미에서 입양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은 지원,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키우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아이 키울 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다른 이제 지역의 어떤 아동복지과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제 입양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어떤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하고 어떤 지원에서 제한을 시키는 그런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입양이라는 걸 어떤 아동 보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쪽에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건의나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이런 정책들에 대해 이런 토론회 이런 자체에 되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 둘 낳고 딸 둘을 입양을 했는데 제가 입양할 당시 입양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열악한 그런 제주도에서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4명인데 3자녀까지는 매달 얼마 지원이 있는데 입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요?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친정 어머님이
한 4년 동안 그 발의를 하면서 가장 싹 바뀌고 이제는 다 지원을 해줘요. 오히려 그러니까 입양 축하금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것은 항상 제외됐던 것들이 이제는 입양을 함으로 인해서 또 많이 보조를 받고 그리고 저희 병설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1순위로 그리고 작년에 저희 막내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화상을 입어서 막 이렇게 해서 한 200만 원, 400만 원인데 이렇게 보험 송장님 그 보험가도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디테일하게 혜택을 다 받았어요. 아이고 손창건 의원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시네요. 그냥 그렇게 한 것들이 정말 저희는 삶의 피부로 와닿고 그리고 정말 여기 이게 과장님이라든지 여기 장학관님 이런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도 예전에 제가 토론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장학관님들하고 말이 되게 달라요. 되게 디테일하시고 더 관심을 받아주시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가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입양 부모로서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입양 부모인데 저는 쌍둥이 아들이 지금 5학년인데요. 엊그저께 그 축구에서 이제 축구하다가 싸워서 왔는데 큰애가 딱 들어서 그냥 무심하게 엄마 누구누구랑 이렇게 이름을 말하니 싸웠는데 걔가 나보고 그러니까 3명이 싸웠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오면서 2명이 자기를 뭐라 했나 봐요.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엄마 아빠 없는 애와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학교에 분명히 반평년 입양 교육이 갔었었고 그랬는데 얘가 그걸 오히려 공개 입양일을 알거든요. 자기가 손으로서는 너 생일은 언제 하면 입양한 날이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그 놀림의 대상이 돼 기분이 나빠서 선생님한테 하이톡으로 보냈어요. 이 반평균 입양 교육을 받았었을 때도 한데 애가 오히려 친구가 이 아들을 놀리는 게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선생님이 아마 그 3명을 불러놓고 근데 한꺼번에 부리면 아이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대1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그때 더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저는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그 부분도 강조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도 그 상담사하고 상담교사랑 담임 선생님들 몇 명만이라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이런 교육들을 꼭 받고 이런 상담할 때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우리 입양 부모들 안에 모임에서 우리가 상당히 잘 되고 다 오픈되지만 그 입양 부모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 얘기할 때는 약간 위축된 그런 부모들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한테 만날 때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나 크게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족도 무슨 다문화 가족보다도 더 다 당당하게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가기에는 아직 입양 가족들이 그렇게 그 선상에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아. 아직은 좀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학생들보다도 선생님들은 다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지학 장관님, 말씀하신 그 담임 및 상담교사만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서 어떠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학교 안에서 굉장한 다양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하는 게 이제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그리고 중고등 교과교사도 저는 포함이 되는데 그 저희가 그래서 이 입양 인식에 대한 교육을 교원들 연수 시에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 한 교과 내용으로 넣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신규 교사 연수 또는 뭐 일정 연수라고 해서 한 3, 4년 지나신 선생님들 받는 또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수들에 저희가 넣어서 교원 연수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뭐 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이완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네. 아까 이제 우리가 입양 가족들도 많은데 통계 자료에 잡힌 거는 뭐 6명, 1명, 7명이어서 이게
그 2000년대에 발생한 누적이 아니라 누적이 아니라. 네네네 발생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누적된 수를 다양한 이제 통계 출처에서 좀 이렇게 추측을 해서 통계를 제주도 자체만으로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입양을 하신 입양 부모님 또 입양 당사자도 오셨는데 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발제하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기훈 교수님께 가장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순 과장님 오늘 공부 많이 하셨죠? 그리고 우리 이진희 장학관님 우리 저는 그 의원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입양 관련한 안평균 입양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육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시 동의를 해주신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거부 안 하고 함께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자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또 도청에서도 정순 과장님 그 당시에 개정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앞섰습니다. 네, 그 전국에서 우리 사례를 두고 참고를 한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개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들 따라와 버리고 오늘 몇 가지들 나왔는데요. 참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청조례에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랑 함께해서 개정 작업에 좀 앞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관련한 부분도 이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조례를 개정 작업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플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 아이들 나쁜 애들 아니에요. 누가 나빴느냐, 어른들이 나빠서 그랬었죠. 어른들 문화가 아이들한테 간 것이지 아이들은 백지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어져 나갔던 거죠. 괜히 우리 아이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책정해가지고요, 별도로 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할 때 국내 입양 지원센터 하면서 이런 기관회가 아니고 당사자인 입양 가족들과 그리고 입양인들에게 대한 직접적인 지원들 하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우리 좀 오해가 될까 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시설에 가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모든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로 돌아가는 원가정 제일주의가 되거나 불가항이 안 됐을 때는 가정인데 그 가정이 입양 가정, 또 안 되면은 미탁 가정, 이렇게 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Now please